운행을 시작합니다. 이번 정류장은 계양역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단합식당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단합식당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계양역동 주민자치센터입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아파트 화재의 90%는 불이 난 곳을 벗어나 다른 층이나 전체 세대로 화염이 번지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옆집이나 위아래 집에 불이 났을 때 무조건 피해야 상황을 파악하기. 다른 집에서 불이 났을 때 우리 집으로 연기나 화염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문의 틈새에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현관문에서 멀리 떨어진 공간으로 이동해 구조를 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우리 집에서 불이나 방풍 대피할 경우에 이번 정류장은 계양역동 주민자치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장기동입니다. 하얀 식품양부가 설치된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를 막 질주하는 그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소동이 있었는가 했더니 인근에 생태 체험장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타조가 탈출을 한 거죠. 왜냐? 이 타조 이름이 타돌인데 가만히 봤더니 이 타돌이가 4년 동안 그렇게 굉장히 정답게 살았던 타순이를 얼마 전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집이가 같이 살던 우리 타순이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좋아하는 당근, 양배추도 먹지 않고 좀 이상한 그런 좀 행동을 보이다가 살짝 문이 열린 틈을 타서 그냥 탈출을 해버린 거죠. 아마 타돌이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를 잃은 상실감에. 자, 그래서 생태 체험장의 관리 감독이 이래선 되겠는가? 좀 강화돼야 된다. 이제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경남 유리 부산동물원에서 그 갈비사전 논란이 있었잖아요. 저도 이 동물원을 좀 가본 적이 있었는데 이번 정류장은 장기동입니다. 가슴이 아프죠. 다음 정류장은 인해학교 환경이 열악하고 어떻게 하면 좀 자유롭게 양육을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환경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를 보면서 이런 곳에서 이 동물들을 사육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요즘 민간동물원이나 생태체험장의 동물들이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봉사요 애청자께서는 동물관리 공무원을 새로 뽑으면 안 되나요? 하셨는데 그러면 좋겠죠. 근데 이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원이면 되지 않나요? 지금 민간동물원이나 생태체험장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생태체험장 이번 정류장은 인해학교 10종 후문입니다. 이하의 다음 야생동물 정류장은 가축을 기르는 부대역입니다. 생태체험장이 많기 때문에 이게 동물원법 적용 대상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거죠. 일부러 받지 않기 위해서 10종, 10종 이하의 동물만 가지고 생태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 체험장 형태의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법은 이걸 따라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좀 법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생태 체험장의 관리법을 좀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강화해야 되지 않나,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동물원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죠? 생태 체험장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좋은 교육장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잘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없을까? 지자체에서 관리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의 생각 보내주세요. 5415님은 타두리한테 새로운 여자친구 소개해주고 싶어요. 정말요. 소개해주고 싶어요. 그죠? 자, 샵 094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메시지 이용해서 여러분의 생각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30분 교통정보 이어집니다. 시내 정보와 기상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석희 캐스터. 네, 금요일답게 도로 위로 정체가 빠르게 시작됐습니다. 먼저 장산로 대천나들목에서 장산터널 가는 길 지정체 반복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백스콜금소 지나 광안대교 이번 남천동 정류장은 방면 부대역입니다. 현수교 이전부터 다음 1, 2차로 정류장은 지체되고 가련 있습니다. 경로당입니다. 현재 해운대로 이용해서도 예태운대역이나 운촌상거리 일대 신호대기줄 길어져 있고요. 황령대로는 문전사거리 지나 황령터널에서 대남교차로까지 정체 길게 이어집니다.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이용해서는 문현터널 이전부터 대연에서 광안터널 합류까지 정체 많이 되고 있고요. 동서고가도로 이용해서도 문제나들목 이전부터 확장해서 주례나들목 구간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대교 교차로 내에 승용차 2대 간의 추돌사고 발생했다는 현장 제보 참고해 주셔야겠고요. 중앙대로 이용해서는 고장차로가 됐습니다. 부산 우체국 교차로 지나 중앙동 사거리 방면인데요. 부산 우체국 교차로를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올봄 최악의 황사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가 주로 동쪽 지방에 먼지가 몰려 있는 상태인데요. 늦은 오후부터는 추가적으로 황사가 유입되면서 지금보다 농도가 더 짙어지겠습니다. 되도록 실내 환기는 자제해 주시고요.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날은 따뜻합니다. 현재 부산의 기온은 1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 3도가량 높고요. 다만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부산과 울산을 중심으로
완료입니다. 계속해서 생활재난 안전지수입니다. 오늘 외출 지수가 30인데요. 황사가 심한 만큼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해 주시고요. 세차 지수는 90으로 당분간 부산에는 비소식이 없어서 세차 휴가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30분 교통과 날씨 리뷰였습니다. 자, 매거진 인터뷰 시간입니다.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바꿔준 KTX. 아마 여러분도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KTX가 개통할 당시에 이번 정류장은 거대한 드림로우 교통혁명이다. 일상역입니다. 이런 기대감을 다음 정류장은 지기도 했었습니다. 독실동 이른바 꿈의 회성산업입니다. 열차로 불리던 KTX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어요. KTX의 개통부터 지금까지 그 역사를 함께하고 있는 분과 함께 20년 전 그날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거든요. 코레일 관광개발 부산 승무지사 유나영 승무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떻게 사무실에 계신 거예요? 예, 지금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잠시 전화번호로 네, 아 나오셨어요. 네. 네네. 코레일 관광개발 부산 승무지사 승무팀장 유나영 그렇죠? 이번 정류장은 네. 독실동 회성산업입니다. 개통한 지가 다음 KTX가 정류장은 벌써 20년이 흘렀네요. 강한공원입니다. 오늘 그 첫 풍경을 함께 떠올려 볼 텐데 KTX가 처음으로 운행한 역이 저는 서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서울이 아니고 부산이라고요? 네, 많이들 KTX 첫 운행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열차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때 실제로는 2004년 4월 1일 새벽 5시 5분에 부산역에서 출발해서 서울역에 도착한 KTX가 대한민국 최초의 KTX였습니다. 네. 부산역이 KTX 역사의 시작점인 셈이죠. 와 그렇군요. KTX가 부산역에서 출발한 후 지금까지 윤하영 승무팀장이 이제 산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팀장님은 여기서 얼마나 일을 하신 겁니까? KTX 개통 한 달 전인 2004년 3월에 입사해서 네. 고속철 시대에 걸맞는 철도 승무 서비스를 위한 개통 준비를 하고 네. 4월부터 KTX에서 승무 업무를 시작했거든요. 네. 이제 어느덧 20년이 넘었네요.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네. 대단하십니다. 네. KTX가 처음 출발할 때 그러니까 윤하영 팀장님이 함께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많이 떨리기도 하셨을 것 같고 기대감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팀장님의 마음은 어땠는지 그날 첫날의 풍경 좀 기억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아, 네. 이제 저 말고 다른 승무원들도 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기는 고속철도의 승무 업무를 잘 해내고 싶어서 네. 뭐 하나라도 더 배우고 뭐 시간 쪼개서 고민하면서 준비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개통을 더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네. 첫 근무 날에는 고객과 KTX와 함께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서 긴장도 많이 했었고요. 소풍 가는 아이처럼 들뜨게 돼서 잠을 설치고 출근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승객분들도 한국 최초의 이번 고속 열차에 탑승하는 기대감이 가득해서요. LTE입니다. 저희랑 다음 똑같이 정류장은 설레는 서로섬으로 표정이셨고 데미지 퍼스트 아직도 코레일입니다. 기억이 생생할 정도로 모두가 설레고 행복하고 그 기쁜 미소가 네. 가득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요. 그 첫 운행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KTX 분들도 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저도 네. 기억하는데 예전에는 열차 KTX 안에서 음료수도 사 먹고 막 그런 간식차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랬죠. 풍경이 좀 달라졌죠. 네, 옛날에는 기차에서 먹는 이번 삶은 정류장은 달걀, 서로섬으로 사이다 뭐 이런 데미지 게 퍼스트 낭만의 코레일입니다. 상징이었잖아요. 네네. 다음 근데 정류장은 이제 KTX가 달리는 강한공원입니다. 곳부터 전국을 빠르게 이어주니까 이제는 열차 안에서 전국 각지의 맛집 음식들도 즐기시고요. 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좀 먹는 낭만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대신에 요즘은 뭐 인증샷을 찍으시거나 뭐 음.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KTX의 새로운 낭만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초창기에는 비즈니스가 음. 목적인 승객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여행객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뭐 승객 연령대도 예전보다 다양해졌고요. 특히 세계 각국의 외국인 승객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예, 우스갯소리로 음. 국제선 KTX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맞죠. 네. 맞죠. 네. 예.
그리고 외국인 승객분들도 이제 만족도가 높으신데요. 네. 글로벌해진 KTX가 뭐 K파, K푸드처럼 대한민국 대표하는 K교통에 상징된 게 아닐까. K교통 또 새로운 단어가 네. 하나 나왔네요. 네. 네. KTX와 함께 이제 오랜 시간 일하고 계시는데 사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훈훈한 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좀 위급한 상황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생각나는 에피소드 없을까요? 이제 그 KTX에 보면 네.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병원 가시는 승객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아유, 이번 맞습니다. 정류장은 한 만원입니다. 번은 동대구역에서 다음 승차하신 정류장은 고객님이었는데 단하마트입니다.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좀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열차가 출발하고 한 10여 분쯤 지났나 고객님께서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시다가 쓰러지시면서 피를 막 분수처럼 토하신 거예요. 너무 놀라셨겠는데요. 네, 이렇게 피를 막 이렇게 토하시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승객분들도 동요하시고 저도 그렇게 많은 피를 본 게 처음이라 너무 놀랐는데 그래도 승객을 보살피는 건 이번 저희 정류장은 어머니가 단하마트입니다. 놀랬지만 마음을 다음 진정시키고 정류장은 긴급 방문 단하마트 의료진을 수배했는데 마침 간호사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지휘 아래 이제 응급 처치를 하고 또 대전역 도착 시간에 맞춰서 119를 대기시켜서 그 골든타임을 지켜서 그분을 무사히 병원에 가실 수 있었고요. 그래서 컨디션이 잘 회복했다는 소식을 나중에 전해 듣고 좀 안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업무를 했을 뿐인데 그게 고객의 생명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걸 보면서 더욱 사명감을 가지게 되는 일이었어요. 아, 그러실 것 같아요. 자, 20년이 지나면서 승객들의 문화도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세월이 흐르면서 좀 개인적이고 디지털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전에는 신문을 본다거나 뭐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시고 아까 풍경을 즐기시기도 하면서 아날로그적인 기차 여행을 하는 승객들이 좀 많이 계셨는데요. 네.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핸드폰 영상을 이번 시청하시거나 정류장은 인터넷 하면서 열차를 이용하시는 승객들이 다음 많아지셨어요. 정류장은 보스턴입니다. 코로나 시기 지나면서 비대면을 좀 선호하는 경향도 늘어난 것 같은데요. 지금은 서비스 콜이라고 코레일톡 어플에서 승객이 요구사항을 승무원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거든요. 네. 서비스 콜에 승객이 본인이 원하시는 요청사항을 말씀하시면 이렇게 승무원이 그 코레일톡을 확인하고 해결해 드리러 가는데요. 근데 승무원이 지나갔을 때 네. 눈도 마주치지 않고 모른 척 하면서 주변에서 본인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채는 거를 꺼리는 승객들이 많이 계세요. 네.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고객들한테 이런 서비스 콜이 많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비대면을 선호하는 승객들이 많이 늘어났구나라고 느낍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다른 고객들한테 알려지지 않거나 비대면을 원하는 고객들에게는 이렇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개인적인 성향을 존중해서 서비스 콜 피드백을 시행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요즘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비대면을 좀 선호하시죠, 그죠? 네네. 자, KTX가 개통되면서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바꿔놨는데 혹시 당일 오전에 본 승객을 그날 또 내려오는 길에 본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네. KTX가 전국을 2시간대 생활권으로 만들면서 전국을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신데요. 네. 한 번은 승객분이 면접을 보러 가는 것처럼 보이시길래 제가 하차할 때 원하는 걸 꼭 이루는 하루가 되시라고 인사를 건넸었거든요. 아, 네. 네. 그런데 하행 열차에서 그분이 제게 응원해줘서 고맙다고 먼저 아는 척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하루에 2번 만나는 것도 반갑고 이제 몰랐던 사람끼리 서로 응원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건 어떻게 보면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승무 업무를 할 때 매번 초심을 다지면서 더 좋은 마음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그 KTX 승무원들의 하루 일과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탑승하신 후에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하시는지 또 어떻게 교대를 하시는지 승객들은 잘 모르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제가 그러면 네. 부산을 출발해서 서울로 가는 KTX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KTX가 출발하기 1시간 전부터 준비를 하는데요. 네. 해당 열차의 담당 승무원들이 모여서 당일 업무에 대한 브리핑 회의를 하고 승무에 필요한 장비들을 챙겨요. 그리고 한 출발 30분 전에 열차로 이동해서 객실 상태, 특실 서비스 준비, 방송기, 열차 내 시설 같은 차량 점검을 하면서 고객 맞을 준비를 하고요. 이제 고객들의 승차가 시작되면 승강장에서 영접 인사를 하고 안내를 드리고 승차가 완료되면 열차 팀장님한테 수신호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드디어 부산역에서 열차가 출발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열차가 출발하면 이제 담당 호차를 순회하면서 객실 내 냉난방은 잘 되는지, 차내가 소란스럽거나 불편한 승객은 없는지 살펴보고 승차권 확인도 하는데요. 잘못 승차하신 고객은 없는지,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고 계신지, 그리고 입석이나 자유석, 정기권 승차권은 하나하나 일일이 네. 직접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정차역, 종착역 이런 데서 안내 방송을 하고요. 네. 차내가 소란스럽거나 흡연을 하는 고객이 있거나 하는 각종 일회 사항이 있을 때 차내에서 안내 방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특실 담당 승무원은 특실 서비스 물품을 대면으로 직접 고객에게 제공해 드리는 업무도 하고 있고요. 네. 휠체어를 이용하시거나 시각장애인이 승하차 하시는 경우에도 도움이 필요한 승객한테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하면 모두 하차하고 이제 열차 내에 남아있는 승객은 안 계신지, 놓고 간 물건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나면 그 열차의 업무가 종료가 되는데요. 네, 이제 서울역에서 도착하면 스케줄에 맞춰 대기하다가 다시 하행 열차를 타서 같은 업무를 하고 부산역에 도착하면 그날의 업무에 대한 마감 브리핑을 하고 이번 드디어 정류장은 그날의 모든 실무 업무가 끝이 상신초등학교입니다. 나게 됩니다. 다음 정류장은 금화정류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올라가셔야 버스는 되나요? 무료 와이파이가 아니요, 제공되고 거기에서는 있으니 그날은 업무 많은 끝나고 이용 바랍니다. 다시 올라가지는 않고요. 네. 부산에서 서울로 KTX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한번 왕복하고 끝이 납니다. 아, 정말 굉장히 바쁘시네요. 그죠? 네. 자, 승객들은 약속된 시간에 도착지까지 잘 이동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갑자기 개인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무하시면서 위기의 순간이 있었을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승무 중에 아버지 임종 소식을 들었을 때인데요. 아, 네. 네,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중이었는데요. 네. 대구쯤 갔을 때 아버지 임종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네,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 제 네. 눈앞에는 800명 가량의 승객들이 있어서 저는 승무원으로 기차를 타고 있으니 업무를 계속해야 했는데 이제 서울역에 도착하기까지 2시간 정도 남아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네, 네. 슬픈 마음을 누르고 그냥 미소를 지은 채 이제 서비스를 했어야 했는데 네. 아무리 마음을 잡아도 이제 순간순간 이제 눈물이 나서 좀 이를 악물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 서울에 그렇게 도착하고 이제 네. 대기 시간에는 너무 이제 무너지는 마음에 울었는데 네, 네. 그래도 다시 하행 열차에서는 이제 KTX 승무원으로 평소와 똑같이 업무를 마무리하고 네. 내려왔었는데요. 이제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고 보내드렸다는 그런 아, 죄책감이랑 그래요. 네, 네. 이별의 슬픔에 좀 가슴이 찢어졌지만 또 고객 앞에서는 승무원으로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게 저희 숙명같이 느껴져서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우리, 네. 그때가 2011년 전이라서요. 네, 그렇구나. 벌써 13년 13년이 지났네요. 네. 네. 저기 밖에 우리 정 PD님 교통 정보 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팀장님, 우리 교통 정보를 조금 듣고 난 다음에 계속 연결할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기다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45분 교통 정보, 시내와 국도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박지민 캐스터 전해 주십시오. 5시가 가까워지면서 퇴근길 차량들 빠르게 늘어납니다. 동서고가 도로 조심하면 각전을 지나 황룡나비봉 방면으로 긴 구간 어렵고요. 반대 방향으로도
편한 지나기 어렵습니다. 세상입니다. 시동분기점에서 승객 수영 터널 다른 앞까지 승객에게 정체 피해가 길게 될 수 있는 이어지고요. 대연나들목 용도등 내리는 식물을 길도 갖고 정체 버스에 완화하시기 승차하지 바랍니다.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 방향 운영 터널 이전부터 방안 터널 지나 막리나 원동나들목 내리는 길 모두 밀려섭니다. 전번대로 모라고가교 이전부터 백양 터널 가는 길 단일히 이동하고요. 방금 터널을 지나 백양 터널 방면으로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한산도 지나 광안대교 방면으로 정체되고요. 이어지는 남촌동 방면으로 한수교 이전 1, 2차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알기 신선로도 49호 광장 강방향으로 신호 대기 시간 충분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덕대로 만덕성당 이전부터 만덕교차로 지나 홍련대로 동래 방면으로 건너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도정복이나 국도 2호선 폭마을 사거리에서 냉천 사거리, 사도광장 사거리 단계까지 건너게 이동하고요. 국도 14호선 일광을 지나 교리, 중앙 사거리 방면으로 지정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속하고 정확한 TVN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매거진 인터뷰 오늘 코레일 관광개발 부산 승무지사의 윤하영 승무팀장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자, KTX가 이제 시행을 한 지 벌써 20주년이 돼서 오늘 팀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저희 방송인도 그렇거든요. 가족 중에 무슨 임종 소식이나 있으면 방송을 그만두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라서 아마 그런 거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KTX 첫 운행부터 지금까지 KTX와 함께 수호를 느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윤하영 승무팀장한테 KTX는 무엇일까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KTX 승무원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음. 승무에 발을 내디딘 지 어느새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번 정류장은 반짝반짝 빛나던 이 편한 KTX도 세상입니다. 이제 좀 세월이 다음 느껴지는 걸 정류장은 보면서 월드 함께 아파트입니다. 나이 먹어가고 있다는 동질감, 뭐 네. 애틋함 이런 걸 느끼는데요. KTX에 타면 익숙하니까 저절로 마음이 편해지고 그럴 때면 KTX가 오래된 친한 친구 같기도 하고 마음의 고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처음에는 경부선이랑 호남선만 달리던 KTX가 이제는 뭐 강릉, 여수, 안동 등등 전국 곳곳을 연결하면서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어주고 네. 사람들한테 추억과 행복을 이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KTX도 저도 잘 성장해 왔고 성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앞으로도 KTX는 국민의 발이 되고 여행의 동반자로 계속 달릴 텐데 네. 저도 계속 함께하면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니 기차는 그냥 설레임인 것 같아요. 저는 기차 타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지금 팀장님은 승무를 하시는 건 아니시죠? 직접 열차를 타시는 거. 아, 네, 지금 저는 사무실에 있는데 사무실에서? 한 번씩 한 번씩? 현장에 나갑니다. 네네. 어떤 분이 0425번님께서 승무원의 복지가 궁금하다고 육아휴직이 있나요? 하고 물어오셨어요. 아, 네. 네. 저희 제일 큰 복지 중에 하나가 휴직이거든요. 아, 네. 네, 임신휴직, 육아휴직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20년 근무하시면은 뭐 안식년 제도 이런 거는 좀 공무원 기간은 좀 있기는 힘들긴 한데, 그렇죠? 아, 안식년 제도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네, 네.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희도. 네, 네, 네. 네.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거기는 이제 정년 퇴직까지 계시는 거예요, 팀장님이? 아, 그렇게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자, 누적 월드 승객 아파트입니다. 10억 명 돌파, 다음 지구 둘레만 정류장은 5천여 바퀴 대곡동 거리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대단 보여준 성과인데 우리 교통 세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진 KTX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유용한 교통이 되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K교통 이런 말씀처럼. 네, 오늘 팀장님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청해 주신 노래 하나 있죠? 아, 네. 네, 어떤 노래죠? 그 이무진님의 네. 신호등. 아, 네,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네, 이 노래 김우진의 신호등 노래 나갑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부는 이 노래 듣고 마치고 저는 5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불로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동성 기능아파트입니다. 이제야 좀 진정해지마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뗐지만 가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에 질려 도망간 친구가 내 맴도네.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불렀단 말은 잘 들어. 건나도 문제가 아냐.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탕 비워버렸네. 그 빠른지도 느린지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운전대를 못 이번 잡던 정류장은 어릴 곡선 때가 기분 더 아파트입니다. 좋았었던 다음 것 정류장은 같아. 대표 아파트입니다. 함께 온 세상이더니 친구가 있었으니 이번 정류장은 대표 아파트입니다. 건반처럼 다음 생긴 도로 정류장은 위에 대상스트리입니다. 수많은 조명들이 날 빠르게 번갈아가며 비추고 있지만 난 아직 초짜란 말야. 붉은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이번 내는 정류장은 저기 저 대상스트리입니다. 신호등이 다음 정류장은 건강초등학교입니다. 지금 시각 4시 55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TVN 55분 교통 정보입니다. 먼저 동서고가도로 도심 쪽으로 이번 진양 정류장은 나들목 출구 지점에 건강초등학교입니다. 승용차 석대 간의 다음 추돌 사고 정류장은 처리 제주 중인 아파트입니다. 상태입니다. 이로 인한 여파받으면서 뒤쪽으로 지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도심 쪽으로 향하는 길 감전 나들목에서 주례 나들목 쪽으로 속도를 줄이면서 이동하고 있고, 시 외곽 쪽으로 향하는 길도 범내골 나들목에서 옛 계급요금소 쪽으로는 속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도심 쪽으로 향하는 길 일찍부터 지정체가 매우 심한 상태입니다. 회동 분기점 일대서부터 정체 매우 심한 상태고, 이 구간 넘어서 금산나들목에서 수영터를 닿기까지 지체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 외곽 쪽으로 향하는 길도 막히고 있는데요. 시 외곽 쪽으로 향하는 길 광안터널 입구 쪽에서 지체가 되고 있고, 망미나들목과 원동나들목 일대로는 속도를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관문대로입니다. 당감동 쪽으로 향하는 길 백양터널 유흥소 이전 지점에서 백양터널 입구 쪽으로 지정체를 반복합니다. 만덕에서 동네 쪽으로 향하는 길도 막히는데요. 만덕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시간 두세 번 정도 이번 받으셔야 정류장은 되겠고, 대주 동네 아파트입니다. 쪽으로는 충렬대로 다음 미남 정류장은 교차로에서 나전 내성 교차로 고등학교입니다. 쪽으로도 지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운대로 따라 3호가 드람 교차로에서 올림픽 교차로 쪽으로 지체가 되고 있고, 옛 해운대역에서 기계공고 삼거리 쪽으로도 속도 줄이면서 이동합니다. 고속도로 정보는 박지민 캐스터입니다. 경남권 고속도로 위로도 정체 구간이 많은 상태입니다. 중앙고속도로는 대동요금소를 지나 삼락 방면으로 향하는 길 7km가량 길게 정체되고 있으니까요. 이동시간 충분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도 동대구를 지나 수성 닿기까지 4km가량 정체되고, 더 지나 남밀양에서 삼락진 방면 5km가량 정체됩니다. 남해고속도로 본선도 부산 유검소를 지나 동천 닿기까지 6km가량 길게 정체되고요. 남해 제2지선도 감전나들목 진입까지 후방으로 2km가량 정체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고속도로도 부산 울산선 시점 통과하는데 1km가량 밀려서고 있고요.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기장분기점 일대에서 정체되고 있고,
반대 기장 방면으로는 상동 터널 일대에서 1km가량 짧은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는 김민정 캐스터입니다. 모처럼 맑은 날씨와 함께하고 있지만 공기질이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최악의 황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현재 이번 미세먼지와 정류장은 초미세먼지 2차 도 통일마이완입니다. 수준까지 올라 다음 있습니다. 정류장은 늦은 마전지구입니다. 오후부터는 추가적으로 황사가 유입되면서 지금보다 공도가 더 짙어지겠는데요. 외출하신다면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날 따뜻합니다. 현재 우리 부산 지역 기온 15.4도 보이고 있고요. 어제보다도 이번 약 정류장은 10도가량 마전지구입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부산과 울산, 그 밖에 경남 지역 곳곳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는데요. 시설물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특별한 비 소식 없는 가운데 기온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4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낮 최고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TVN 5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봄이 찾아오니까 불청객도 찾아오네. 불청객? 미세먼지 말이야. 요즘 미세먼지 심하다고 하니까 마스크 꼭 착용하고 자동차 키도 챙기고. 마스크는 가져가고 자동차는 두고 갈게. 대중교통 이용하려고.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면 대기 오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환경을 생각하는 일. 나부터 시작입니다. FM 94.9MHz 부산 교통방송입니다. HLDN